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유해야만 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는 저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아픈 순간을 전시하곤 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침묵은 때로 나약함이나 무언가를 숨기는 행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앞자리에서 관람하도록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당신의 힘든 사정을 알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가장 강인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마음의 압박감을 덜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고통을 무방비하게 노출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자격을 얻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픔을 소중히 다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대답하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이야기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깊은 공감을 주기에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60년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한 쌀 한 토를 아끼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아무에게나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혜와 같습니다. 진정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정의 경계선을 세울 때 당신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목소리로부터 당신의 명료함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려 애쓰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민간요법을 들이밀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당신의 치유 과정은 수많은 의견들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과 고독을 선택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의 판단 없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을 소화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무엇을 공유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나눠야 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에 청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들은 오직 나 자신만이 조용히 느끼고 성찰하고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진정한 힘은 자라납니다. 또한 이 경계선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에너지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와 단절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당신의 치유 과정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가벼운 잡담의 소재도 아니며 소셜미디어를 위한 콘텐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새로운 종류의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혼돈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의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되고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지도 않으며 머릿속에서 끝없이 대화를 곱씹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인식과 성장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경계선은 타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당신의 정신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지며 삶의 초점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방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치유와 성장을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은 비밀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갑옷이자 당신을 지키는 필터이며 당신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나친 공유는 원치 않는 의견을 불러들이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급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모두에게 털어놓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규정할 힘을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지지를 원했을 뿐인데 어느새 당신을 돕기보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의견과 조언, 그리고 판단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비판이나 비교, 혹은 값싼 동정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과도한 공유의 위험은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다른 모든 사람의 관점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에 기반한 조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그들의 의견은 당신을 직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셔틀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명료함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단지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공유하는 것을 제안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마주 앉아 어려움을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에고가 아닌 깊은 공감으로 들어주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과도한 공유를 멈출 때 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신성하게 지킬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고통을 오해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적인 공간은 조용한 힘, 즉 당신의 시선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할 때 자라나는 그런 종류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끝없는 설명이 아닌 온전한 치유에 사용될 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 없이도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견이 아닌 존재 자체로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어떤 관점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인간의 자질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항상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노출과 혼동합니다. 자신의 힘든 점을 낱낱이 공유하는 것이 용감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취약성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나 그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마룻바닥을 밟기 전에 신발을 벗는 예의를 아는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내면 세계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과 당신의 사적인 고통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과시하지 않고도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자기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도 안전한지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청하는지, 누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지, 누가 당신의 솔직함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는지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잘못된 사람들에게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그 드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취약성을 아껴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이 지혜와 만날 때 그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인정을 구하던 당신을 자신의 이야기를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소유하는 사람으로 조용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대중 앞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압도당하고 길을 잃었을 때 세상의 소음은 당신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쉽게 잠식해버릴 수 있습니다. 치유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느끼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듣고 엉킨 생각들을 풀어내고 당신의 마음에 숨쉴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성찰은 그 고통을 지혜로 바꾸어 더 이상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 조언, 기대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인정이나 박수가 필요 없는 종류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경계선, 인내, 그리고 힘을 가르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침묵 속에서의 치유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돈보다 평화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 반드시 남들과 논의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그저 당신의 아픔과 함께 앉아 그것을 통해 숨쉬고 판단 없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움직이고 불편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분산시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치유는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느린 과정을 신뢰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과 목적, 그리고 진정한 목소리를 재발견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묵은 당신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외로움이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재설정되고 영혼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장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나면 남는 것은 진실, 바로 당신의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고요한 공간에서 나올 때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치유하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때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한 조각 한 조각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정도의 깊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적 성숙을 가르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화함에 따라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 작아지지만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이 신경 쓰는 척하는 100명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인내와 인식, 그리고 꾸준함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최고의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집중력, 기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연료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결코 당신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었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동정심에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장에서 인정을 찾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사라지지만 성장을 통한 자기 인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그 자신감은 다른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관심이 아닌 당신의 행동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공간은 힘과 평화를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것이 종종 가장 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어떤 부분들, 당신의 계획, 당신의 고통, 당신의 치유 과정을 비공개로 유지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조용히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일어납니다. 평화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것이 진짜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확인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당신이 이뤄낸 결과를 보면 됩니다. 당신의 성공, 평화, 그리고 평온함이 당신의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도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당신이 배우고 치유하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 위에 고요한 힘과 진정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유해야만 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는 저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아픈 순간을 전시하곤 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침묵은 때로 나약함이나 무언가를 숨기는 행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앞자리에서 관람하도록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당신의 힘든 사정을 알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가장 강인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마음의 압박감을 덜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고통을 무방비하게 노출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자격을 얻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픔을 소중히 다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대답하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이야기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깊은 공감을 주기에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60년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한 쌀 한 토를 아끼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아무에게나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혜와 같습니다. 진정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정의 경계선을 세울 때 당신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목소리로부터 당신의 명료함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려 애쓰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민간요법을 들이밀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당신의 치유 과정은 수많은 의견들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과 고독을 선택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의 판단 없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을 소화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무엇을 공유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나눠야 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에 청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들은 오직 나 자신만이 조용히 느끼고 성찰하고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진정한 힘은 자라납니다. 또한 이 경계선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에너지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와 단절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당신의 치유 과정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가벼운 잡담의 소재도 아니며 소셜미디어를 위한 콘텐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새로운 종류의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혼돈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의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되고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지도 않으며 머릿속에서 끝없이 대화를 곱씹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인식과 성장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경계선은 타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당신의 정신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지며 삶의 초점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방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치유와 성장을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은 비밀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본이자 당신을 지키는 필터이며 당신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나친 공유는 원치 않는 의견을 불러들이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급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모두에게 털어놓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규정할 힘을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지지를 원했을 뿐인데 어느새 당신을 돕기보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의견과 조언, 그리고 판단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비판이나 비교, 혹은 값싼 동정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과도한 공유의 위험은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다른 모든 사람의 관점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에 기반한 조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그들의 의견은 당신을 직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셔틀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명료함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단지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공유하는 것을 제안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마주 앉아 어려움을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에고가 아닌 깊은 공감으로 들어주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과도한 공유를 멈출 때 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신성하게 지킬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고통을 오해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적인 공간은 조용한 힘, 즉 당신의 시선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할 때 자라나는 그런 종류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끝없는 설명이 아닌 온전한 치유에 사용될 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 없이도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견이 아닌 존재 자체로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어떤 관점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인간의 자질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항상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노출과 혼동합니다.
자신의 힘든 점을 낱낱이 공유하는 것이 용감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취약성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나 그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마룻바닥을 밟기 전에 신발을 벗는 예의를 아는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내면 세계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과 당신의 사적인 고통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과시하지 않고도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자기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도 안전한지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청하는지, 누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지, 누가 당신의 솔직함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는지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잘못된 사람들에게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그 드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취약성을 아껴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이 지혜와 만날 때 그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인정을 구하던 당신을 자신의 이야기를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소유하는 사람으로 조용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대중 앞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압도당하고 길을 잃었을 때 세상의 소음은 당신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쉽게 잠식해버릴 수 있습니다. 치유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느끼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듣고 엉킨 생각들을 풀어내고 당신의 마음에 숨쉴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성찰은 그 고통을 지혜로 바꾸어 더 이상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 조언, 기대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인정이나 박수가 필요 없는 종류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경계선, 인내, 그리고 힘을 가르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침묵 속에서의 치유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돈보다 평화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 반드시 남들과 논의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그저 당신의 아픔과 함께 앉아 그것을 통해 숨쉬고 판단 없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움직이고
불편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분산시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치유는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느린 과정을 신뢰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과 목적, 그리고 진정한 목소리를 재발견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묵은 당신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외로움이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재설정되고 영혼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장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나면 남는 것은 진실, 바로 당신의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고요한 공간에서 나올 때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치유하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때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한 조각 한 조각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정도의 깊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적 성숙을 가르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화함에 따라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 작아지지만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이 신경 쓰는 척하는 100명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인내와 인식, 그리고 꾸준함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최고의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집중력, 기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연료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결코 당신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었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동정심에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장에서 인정을 찾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사라지지만 성장을 통한 자기 인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그 자신감은 다른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관심이 아닌 당신의 행동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공간은 힘과 평화를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것이 종종 가장 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어떤 부분들, 당신의 계획, 당신의 고통, 당신의 치유 과정을 비공개로 유지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조용히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일어납니다. 평화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것이 진짜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확인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당신이 이뤄낸 결과를 보면 됩니다. 당신의 성공, 평화, 그리고 평온함이 당신의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도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당신이 배우고 치유하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 위에 고요한 힘과 진정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유해야만 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는 저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아픈 순간을 전시하곤 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침묵은 때로 나약함이나 무언가를 숨기는 행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앞자리에서 관람하도록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당신의 힘든 사정을 알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가장 강인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마음의 압박감을 덜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고통을 무방비하게 노출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자격을 얻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픔을 소중히 다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대답하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이야기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깊은 공감을 주기에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60년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한 쌀 한 토를 아끼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아무에게나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혜와 같습니다. 진정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정의 경계선을 세울 때 당신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목소리로부터 당신의 명료함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려 애쓰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민간요법을 들이밀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당신의 치유 과정은 수많은 의견들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과 고독을 선택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의 판단 없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을 소화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무엇을 공유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나눠야 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에 청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들은 오직 나 자신만이 조용히 느끼고 성찰하고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진정한 힘은 자라납니다. 또한 이 경계선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에너지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와 단절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당신의 치유 과정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가벼운 잡담의 소재도 아니며 소셜미디어를 위한 콘텐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새로운 종류의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혼돈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의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되고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지도 않으며 머릿속에서 끝없이 대화를 곱씹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인식과 성장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경계선은 타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당신의 정신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지며 삶의 초점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방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치유와 성장을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은 비밀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본이자 당신을 지키는 필터이며 당신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나친 공유는 원치 않는 의견을 불러들이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급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모두에게 털어놓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규정할 힘을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지지를 원했을 뿐인데 어느새 당신을 돕기보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의견과 조언, 그리고 판단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비판이나 비교, 혹은 값싼 동정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과도한 공유의 위험은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다른 모든 사람의 관점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에 기반한 조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그들의 의견은 당신을 직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셔틀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명료함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단지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공유하는 것을 제안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마주 앉아 어려움을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에고가 아닌 깊은 공감으로 들어주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과도한 공유를 멈출 때 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신성하게 지킬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고통을 오해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적인 공간은 조용한 힘, 즉 당신의 시선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할 때 자라나는 그런 종류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끝없는 설명이 아닌 온전한 치유에 사용될 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 없이도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견이 아닌 존재 자체로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어떤 관점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인간의 자질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항상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노출과 혼동합니다. 자신의 힘든 점을 낱낱이 공유하는 것이 용감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취약성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나 그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마룻바닥을 밟기 전에 신발을 벗는 예의를 아는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내면 세계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과 당신의 사적인 고통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과시하지 않고도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자기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도 안전한지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청하는지, 누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지, 누가 당신의 솔직함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는지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잘못된 사람들에게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그 드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취약성을 아껴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